네, 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결이 원활히 되지 않는데 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장 이화진 과장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물론 오늘은 뭐 일본 쪽 이제 관세 이제 협상이 이제 발표를 되다 보니까 이제 8월 1일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 뭐 입장에서도 이제 뭐 자동차 쪽에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물론 어제 시장에 관련된 매도세가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대주주 양도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파월의 뭐 사임 얘기 그런 루머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상존돼 있다. 결국에는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이제 부분에서 좀 시장이 좀 부담을 가지는 측면,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사주 이제 의무 확대화나 아니면은 배당 분리 이제 그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 여부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남아 있는 만큼 이거 외국인이 좀 시장을 좀 가지고 놀고 있는 흐름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내일 여기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수급 여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 관련해서 시장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국 화장품 제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만 원에 4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지난주부터 조금씩 물타기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지난주부터. 네.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예, 이화진 본부장님요. 네, 이화진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최근에 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화장품 물론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좀 잘 나오고도 있고, 물론 아모레퍼시픽이 제가 알기로 8월 초쯤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후로 한 일주일가 대다수가 지금 화장품 실적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APR이 대표적으로 관세와 관련해서는 뭐 크게 화장품 섹터는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숫자를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은 특히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향 쪽의 비중이 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영업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가 커질 것 같고, 그럼 당연히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도 덩달아 물론 이제 좀 대본에서 좀 비교하기 애매한 게 사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소외됐던 측면이 좀 잇따라 좀 보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키 맞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숫자를 뜯어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나 다른 뭐 부진했던 이런 ODM 업체들도 덩달아 좀 수익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아까 SK 하이닉스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7월 지금 후반대죠. 7월 24일부터 이제 8월 한 15일 이전까지는 결국에는 섹터별의 움직임, 특히 순환매가 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6만 원 가격대, 근데 비중이 조금 전 개인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장품을 사실 거면은 너무 한국 화장품 제조 제가 볼 때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실링콘트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나 물론 APR도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제가 볼 때 APR도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죠. 아니면 달바글로브도 여러 대안장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7만 5천 원 이상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이제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화장품을 사시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5개 종목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수익성이 더 기대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분산 투자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저희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YG 플러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0,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 30%요. 예.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아,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또 오늘 급락이 나와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근데 네. 갑자기 급락했던데 이유가 아, 갑자기 알 왜 수가 없어. 급락을 했는지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정태근 이사님. 네, 정태근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YG 플러스 10,000원에 어제 매수하셨어요? 예. 이게 참 요새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 종목 자체가 이상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까 제가 그 제 종목도 심택 같은 거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YG 플러스 같은 게 따로 이렇게 악재 나온 건 없습니다. 뭐 시진핑이 방한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그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전에 급등 나오고 나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시장 성격 때문에 이런 급락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YG 플러스를 매수하실 때 매수하신 이유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캐대언하고 네네네. 블랙핑크 완전체 뭐. 네네. 그렇죠. 로제 뭐 그거 잘 나간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모멘텀을 해서 최근에 뭐 상승이 나왔었고 충분히 그런 이유로 매수할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요 종목이 간 이유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시장님 요거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하신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 종목이 계속해서 그 모멘텀을 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 봐야 되냐면은 업종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주에 대해 관심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장주들 한번 볼게요. 중국 얘기 나오게 되면서 대장 역할을 했던 게 SM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YG엔터거든요. 근데 요 종목들 중심에서 엔터주 분위기 좀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어쨌든 날짜를 보게 되면은 7월달 들어와서 YG엔터 같은 경우도 약간의 단기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월달 들어와서 좀 추세가 조금 이제 밋밋해지고 단기 추세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유로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면은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시청자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시장 상황 때문에 내 종목의 현 흐름이 그렇게 좀 됐다고 생각 좀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제가 좀 도모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12% 급락 맞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혹시 내일 쪽에 한 9,500원 정도 가격이 회복이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엔터주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네네. 엔터주 네. 좀 여쭤봐도 돼요? 어떤 거 말씀하세요? 그 엔터주가 네. 그 시진핑이 뭐 경주 에이펙에 네네. 방한을 해갖고 네네네. 그 하나은행 뭐 이런 것도 다 테마가 그러면 끝난 건가요? 테마 끝난 건 아닌데 그 지금 최근에 그 시진핑 방한 얘기가 사실 5월 달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 시진핑 방안을 상한 추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와야 오는 거지 올지 안 올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이전에 시진핑 방안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시진핑 방안으로 해서 가장 종목이 급등했던 게 뭐냐면은 롯데 관광개발이에요.
롯데관광기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월 달부터 쭉 상승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18,000을 보여서 상승이 좀 주춤해진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진핑 방한 이슈는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네, 일단 시장 상황 때문에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9,500원에서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안녕하세요. 고민이실까요? 네. A 프릴바이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0%고요. 네. 22,700원. 22,700원이요. 네.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며칠 됐어요. 한 네. 10일? 10일 정도? 10일이요. 그 정도? 예. 네. 앞으로 주가가 좀 더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제약바이오 네.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망 들어볼까요? 네. 네. 이환진 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이거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지난번에 이렇게 방송 보다 보니까 네.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슬쩍 들어갔고. 아.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슬쩍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샀거든요. 네. 일단 가격대가 22,700원 아직은 지금 손실 구간이시네요. 네. 조금. 일단은 지금 임상 데이터가 뭐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APB 네. A1이 있고 APB R2인가요? R2인가 아마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R3네요. R3가 있는데 네. 일단 이게 제가 이 회사를 아마 작년 2분기 때 아마 다녀왔을 거예요. 그때 기억에는 뭐 임상 그 마일스톤 받으면서 흑자 전환되고 그때 모멘텀이 한 번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유양여행이 엑시트하면서 아마 주가 쭉 빠졌을 겁니다. 뭐 어차피 네. 그에 대한 뭐 악재들은 제가 볼 때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됐고 결국 네. 이 두 파이프라인의 임상 마무리가 연말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네. 기존 덴마크사죠. 그 룬드백이랑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게 그 빅파마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이 끝나면 내년 2월쯤에 임상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약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일단은 네. 뭐 임상 데이터나 임상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알토젠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 A1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룬드백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었고 예전에 이게 자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빅파마 쪽에 다시 한 번 더 기술 이전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임상 결과 데이터는 이제 제가 볼 때 룬드백 거는 잘 나올 것 같고 R3도 이게 아토피 피부염 쪽인데 최근에 임상 관련 진행 중에 있는 그 대비해서 그 두피젠트가 유명하죠. 원래 아토피 피부염은 그 산호피의 두피젠트가 가장 이제 큽니다. 이쪽 시장을 거의 계속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 네. 데이터가 생각보다 두피젠트보다 1.7이면은 1.4로 훨씬 더 감소 효능을 좀 보여줬다라고 일단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이프리 바이오를 시장에서 연말에 꼭 봐야 되는 바이오라는 좀 이슈가 시장에서 나왔고 저도 금방 이제 여러 리포트를 봤는데 확실히 지금 제약바이오 얘네들의 리포트 제목들이 굉장히 세네요. 최근에 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냈는데 보고만 있든지 아니면 사든지 이렇게 강하게 좀 세일즈가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은 네. 제가 볼 때는 25,900원 좋은 것쯤은 일단 뚫을 것 같아요. 뚫을 것 같고 언제쯤 될까요? 일단은 연말 한 10월 11일쯤에 인상이 끝나면은 어차피 끝나도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결과가 내년 네. 2월에 나오기 때문에 네. 내년 2월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때 아마 시장에서 뭐 엄청 잘 나왔다 그러면 추후에 그 룬드백이 향후에 그 임상 2상이나 임상 3상에 대한 진입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근데 그때 한번 나오셔야 돼요. 임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2상 가고 네. 3상 가야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으면 또 한번 주가가 차익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임상 결과 나오기 전에 주가가 한 2, 3만 원, 3만, 4만 원 이제 움직일 때 그때 조금씩 비중을 줄이세요. 그때요? 네. 연말쯤에? 한 연말이나 내년 1월쯤에. 그럼 그냥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프로바이오 잠시만요. 저- 우리 뭐지? 갖고 있는 거 우리 뭐지? 프로바이오틱? 뭐지? 네, 저희 종목은 또 한 개만 가능하시고요. 2,500, 900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 2월까지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 네. 오늘 또 철강주가 올라줬는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 중국 쪽의 공급 계약안 이슈, 결국 반덤핑 관세가 이제 결국에는 철강 가격 반등을 좀 올려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하반기 때는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일단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주들과 이제 후반 가격이 이제 분기마다 하죠. 작년까지는 반기였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 가격에 대한 협상이 조선주들보다 철강 쪽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철강에 대한 실적, 저는 제가 봤을 때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 이제 공장 이제 이전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보세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산단 4989 이하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종목 혹시 어떤 걸 상담해 드릴까요? 종목 할 거는 많은데 갑자기라 잠깐만요. 예, 너무 어려운 종목. LG전자요. LG전자요. 잠시만요. 혹시 비중이랑 평단이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샀거든요. 79,100원. 혹시 비중 많이 5%요. 넣으셨어요? 아니요, 조금밖에 안 줬어요. 조금밖에 안 넣으셨어요? 네. 아. 어제 삼성전자를 조금 일부 매도해갖고 LG전자를 샀어요. 혹시 사신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LG전자가 또 괜찮다고 아는 지인이 네. 얘기해서 조금 사봤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LG전자가 사실 오랫동안 물론 저도 이제 주식을 오래 하기도 했지만은 사실 제일 재미없는 주식이 LG전자였죠. 예전에 코로나 때 애플카 이슈 말고는 사실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던 거고, 저는 이제 LG전자를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 지금 당장의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추후에 뭐 로봇 사업이나 뭐 최근에 로보티즈가 주가가 많이 올랐듯이 로봇 사업이나 아니면 액침 냉각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그런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이쪽의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어차피 전장 사업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전기차 시장이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익성이 크게 좀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의 기존에 있는 실적에 대한 메리트는 제가 볼 때 조금 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액침 냉각 아니면은 관련돼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산업, 전 제가 볼 때는 로봇 산업에 좀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전 시장에서 LG전자가 할 수 있는 사실 영업이익률 자체는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한 뭐 중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워낙 경쟁자들이 많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성장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신사업에 대한 변모, 거기에 대한 좀 메리트를 좀 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사셨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비중이 좀 작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너무 이제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살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5,000원 가격대에 오시면은 그때 조금은 이제 조금 차익 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까지 LG전자가 주가를 크게 올릴 만한 요소는 지금은 아직은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비중이 많이 있어요. 네. 어제 일부 팔았는데도. 네. 그럼 삼성전자 그냥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끌고 가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31일 날 컨퍼런스 콜에서 좀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이번에는 조금 시장에서는 좀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물론 구조가 이상 나오겠지만은 내일 만약에 SK하이닉스 콘콜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했고 그동안 우려들을 부시시킬 수 있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당분간은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질 수는 있지만은 하반기 때는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더 많다. 좀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긴 한데 저도 이제 다음 타자 분이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네. 8월 1일에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관세 관련돼 가지고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매일경제TV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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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매일경제TV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예, 예. 청자님? 통화 괜찮으신가요? 예, 예. 예. 저희가 전화 드리는 네네.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가격. 두 분이서 말씀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 상회하고 계세요? 여보세요? 예, 네오센. 네오셈. 네, 네오셈.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12,000원에 10%. 14,000원이요? 여보세요? 12,000원이요. 12,000원이요? 예, 일단은 예, 예. 시청자님, 그 네오셈이 뭐 어떤 종목, 어디에 관련된 종목인 건 알고 계시죠? 여보세요? 아, 이거 먼저 전자 막 움직일 때, 예, 예. 예, 그때 좀 들어갔는데, 지금 음.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렇죠. 요게 2023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 7월 달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와서는 조금 많이 잠잠한데,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을 제가 좀 풀어드리면 될까요? 계속 가져가실 생각이신가요? 예, 여태 끌고 왔는데, 네네. 뭐, 지금, 비중을 좀 더 물타기를 해도 되나 해갖고요.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그러시면 일단은 네네. 지금은 물타기 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계신 10%만 일단 가지고 계십시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종목이 요 종목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네네. 종목들이 분위기가 다시 돌아올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때 가서 물타기 하셔도 안 늦습니다. 지금 미리 물타기 해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소부장 내에서 어쨌든 분위기가 돌아오게 되면서 갈만한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물타기를 하세요. 지금은 물타기 하실 생각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제가 볼 때 그게 더 낫다라고 봐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만 잘 유지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민이 꼭 좀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